안녕하십니까? 정찬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로 1980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월 10일 이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광철 부의장을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광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최 부의장님, 이곳 LA 지역에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광철 부의장님은 민주참여포럼이라는 미주내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 한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남미 쪽 그리고 미주 전역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고 그 행사를 저희 JNC TV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국회 내 평화 외교 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서 임종성 의원, 김민철 의원이 참석했고 미 하원에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 앤디 킴 의원이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이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치셨는데요. 이 2022년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개최하신 주체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벌써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이 됐고요. 종전이 된 지 70주년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우리 조국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전쟁 상태를 끝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물밑에서 또 공개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고 아직도 전쟁의 먹구름이 아주 짙게 들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이 둘이 풀지 못하고 우리 민족끼리 풀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국가에서 한반도 문제 중심축이 또한 당사자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로서 미국의 250만 우리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속에 미국은 이제 우리 정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외교 부분은 미 국무부나 국방부 행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50% 가까이 그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의회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한 6년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 조직된 우리 KPEC에서 주관해서 미 전역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 300여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의미가 있는 거는 이 행사를 거의 작년 11월 중순에 했지만 거의 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40여 곳 이상이 되는 연방의원실과 소통을 했고 또 현장에는 12분의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저희들 미국에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전달되는 속에서 미 연방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나왔고 지지난 회기죠. 그리고 지난 회기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를 미 연방에 전달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행사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평통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최 부의장님을 해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참 좋은 일을 하시고도 이런 일이 생겨서 억울하신 느낌도 드실 것 같고 또 심경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착잡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실은 오해, 충분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한국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통 이제 민주평통하면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수가 2만 명이나 되고요. 또 이 민주평통이라는 조직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 굉장히 독특한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분단을 해결하고 평화통일하자라는 아주 의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이렇게 관심에는 좀 없었던 단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님들도 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시고요. 근데 갑자기 작년 10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라는 이제 검사 출신의 석동현 사무처장님이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임하시면서 하시는 그 취임사와 그 이후에 우리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진상조사한다고 전 해외 동포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행동 속에서 지금 민주평통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인 대통합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을 어떤 특정 정권의 호위무사 내지 호위병으로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민주평통 40년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평통은 항상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자문을 하는 기구지 절대로 평통에 이제 40년 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평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옛날 초기의 평통처럼 이 평통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흘러가는 평통을 만든다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둬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 행위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은 또 지각 있는 분들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자체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사실은 좋은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상조사하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해외 동포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참여하고 안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찰을 하는 행동으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케이펙 그러니까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행사들은 미국의 법에 근거한 미국의 시민단체인 거예요. 케이펙이. 그리고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 많은데 미국 그 자유민주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은 항상 자유 또 민주주의 이 헌법에서 보장된 그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너무나 중시하는 나라인데 이거를 지금 침해해 온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은 큰 외교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기본권을 그러니까 해외 동포 미시민권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그런 불법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한국 정보를 위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보를 떠나서 이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내 파더랜드가 우리 미국이 돼 있지만 또 우리의 조국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누구나 자기 마더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더랜드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건 강하지만 또 한국이 미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창피하게 되지는 않기를 원하거든요. 좀 안타깝은 상황입니다. 네.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난 23일 이 해외 동포 70명이
평통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또 고발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 고발한 해외 동포분들, 민주평통사무처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건 아마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도 사실은 그 민주평통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도 더욱더 모르실 텐데요. 일반 동포들이나 국민들도. 어쨌든 민주평통에 관련된 어떤 법령에도 뭐 부의장을 포함한, 저가 부의장인데, 또한 뭐 협의회장님들, 또 상임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조차도 이러한 직무정지라든가 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하나를 내세운 거는 이제 민주평통 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 운영규정집 4조 2항에 나와 있던 거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미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 부의장이 그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직무를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 스스로의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평화의 메시지, 또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 전역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해 왔고요. 또 주어진 모든 미주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정지라는 거는 어쨌든 규정에도 없고, 또 그거를 내세운 것도 이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 스스로는 많은 의견들이 저거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마 저도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지만 뭐 누구를 고소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저희 다 그냥 이해하고 다 서로 배려하고 살았지 우리 인생을. 누구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이 불법 행위 속에서 무너지는 내 조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불법 행위들로 인해서 무너진 행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동포들이 공부를 하신 거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아마 대표 고발이라는 거는 제3자가 하는 거고 고소는 당사자인 제가 하는 건데 저는 제 스스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아마 하루인가요 이틀을 같이 참여하실 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70여 명이 이 고발에 참여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랬고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만 우리 보수 진보를 넘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일해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내 조국이 처한 이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또한 저 스스로 외롭지 않구나. 우리가 강단 있게 정의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절대 이러한 또 고발을 했다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맨 앞에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신데도 지난 25일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법안 재상정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평화법안 재상정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또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많은 한국의 이제 보수나 일반 국민들도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의 어떤 리더들, 주류사회나 또 연방의원들을 대표로 하는 주류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 또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중의 역사,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 또 북일 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알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 K-팩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바로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를 알리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보면 됩니다.
한국에 계신 보수 또는 일부 미국에도 이제 네오콘적인 입장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의 입장은 뭐냐면 북한과 어떤 종전과 평화 조약 또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을 유리하게 하고 미군 철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브레이 셔먼 의원 발의자뿐만이 아니라 거의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미중 패권 시대에 북한을 자꾸 스퀴즈, 그러니까 몰아붙여서 중국의 편에 서게 하는 거는 미국 국익을 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종전과 평화와 북한을 남북미 교리 협력을 방해하는 거는 저는 거꾸로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바로 반미 행위를 하는 거고 친중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미국 연방의원들은 아는 거예요. 연방의원들은 제가 좋아서 이 법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북한을 좋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 남북미 교류 협력은 북한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에도 크게 도움되고 특히 미국에도 미국의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특별히 이제 그렇지만 분단을 계속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네오콘적인 이익이죠.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이익 집단이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오는 그러한 그 위기와 대결 국면 속에서 우리 한국에도 무기를 팔고 일본에도 팔고 동북아 자체에 그러한 군산복합체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컸다면 그 이익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북미 간 탑다운 회담을 했던 거로 보이는데 그런 군산복합체적인 이익보다 시장에서 오는 이익,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교류협력 속에서 오는 이익이 훨씬 더 컸을 때 미국은 바로 협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도 그런 걸 준비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미중 현재 패권 시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중러가 같이 하나의 연합이 되고 밑에서 한미일이 된다면 그건 한국으로 봐서는 우리 한반도가 어쨌든 이 프론트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재앙이고요. 또한 북한을 글로 보내는 것은 미국으로부터도 전략적으로 큰 불이익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 빨리 종전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돼서 비핵화 회담을 시작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자는 거고요. 그러려면 상시 대화를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만나서 뭐 이렇게 북핵 회담하고 뭐 이산가족 회담하고 또 뭐 대북 지원 회담 이게 아니라 평상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이제 북한 핵을 동결하고 신고하고 해결해 나가는 북핵 문제 해결부터 모든 이슈들을 평상시 소통하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전이 되면은 이제 북한이 유리해지고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참 좋은 게 하나 나옵니다. 저도 이제 셔먼 의원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2월 3일 날 저희 KPEC 신년 포럼에서 아마 키노트 스피치를 하실 텐데 거기서 발표하실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팁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한국의 보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를 미군 철수가 그러니까 종전과 평화조약이 되면 미군 철수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그 법안에 담으시겠다. 라는 말씀인데 이 요지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종전됐고요. 독일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종전이 됐어요. 이탈리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미군들이 철수되어 있느냐? 라고 셔먼 의원은 역질문해요. 그거는 너무 극우적인 분들의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미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하려고 저희 그 셔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것은 셔먼 의원님 말씀으로 입으로써 직접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 자료는 내지 않고 오늘 우리 정 앵커님께서 하시는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남북미 교류 협력,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고 K-팩만 할 수 없고요. 미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각 지역에서 유권자로서 후원자로서 그 지역의 연방의원들과 주류사회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워싱턴에서 그 한반도 평화대회를 열었던 우리 조상들이 열었었어요. 그것처럼 작년 11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300명의 우리 동포 사회 리더들이 모이셔서 연방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외쳤는데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워싱턴에서 대규모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외쳐주신다면 미국의 리더들이 한반도 평화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해낸 내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에이펙의 설립 가치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배울 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 엊그제 보면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최 부의장님의 행보가 윤심과 뭐 비껴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이 일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윤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 팀이나 우리 또 평통 사무처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을 발표를 하신 게 담대한 구상이잖아요. 네. 이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대화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더 발전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에서 남아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고 거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시거나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미국 동포들이 해나가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국 동포들이 해나가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강철 부의장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에도 저희 조상인 재미동포들은 끊임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고 큰 기여를 했었고 지금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주 지역 동포들이 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최광철 부의장에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을 해버린 민주평통 제고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